일본에서 밤새 줄을 선 사람들의 모습이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마치 BTS의 공연을 보기 위해 줄을 선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대규모 백신 접종 취소를 기다리며 밤새는 사람들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25일 도쿄 오테마치에 있는 백신 대규모 접종센터 앞에는 100명 이상이 이렇게 밤샘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날 밤 11시경부터 줄서기를 시작한 사람들은 장기전을 준비한 듯 의자, 돗자리, 태블릿, 스마트폰을 들고 와 거리에서 노숙을 이어갔습니다. 거리에서 누워 자는 사람, 꼼짝도 않고 길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는 사람, 꾸벅꾸벅 조는 사람 등 많은 이들이 길에서 막연한 백신 취소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이 잔여 백신 예약 시스템을 만들었을 때 부러움과 함께 볼멘 소리를 하던 일본은 정작 자신들의 중구난방식 행정이 이러한 참사 수준의 웃지 못할 일을 벌이고 만 것입니다. 이에 반해 한국은 수준 높은 방역 데이터와 IT 인프라가 결합해 잔여 백신 예약 시스템을 빠르게 구축했습니다. 이는 곧 백신 접종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잡고 접종률도 높이는 일명 게임 체인저 역할을 톡톡히 한 셈입니다. 일본에서는 아직 IT 인프라가 부족해 실시간 백신 예약을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은 지난해 허시스 시스템을 통해 코로나 환자 발생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겠다고 했지만 의료진의 외면을 받았습니다. 여전히 지자체와 보건소 직원들은 환자 정보를 팩스로 주고받으며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소 백신을 막기 위해 밤샘 줄 서는 일이 확산되자 방위성은 28일 이후로 예약이 없는 사람에게는 접종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들은 긴급사태 선언 속 감염 상황이 두려워 더딘 일본 정부의 행정을 못 이기고 줄을 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곳곳에서는 코로나19 백신을 보관하는 냉장고에 전원 플러그가 뽑혀 백신을 폐기하는 일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28일 지지통신은 지난 5월 말부터 일본 각지에서 백신 보관 냉장고에 플러그가 빠지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일본은 총 2100회분의 백신을 폐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지난달 말부터 한 달째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나 플러그가 빠진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백신 냉장고 제조업체 담당자는 몸을 구부려 일부러 플러그를 뽑지 않는 한 자연스럽게 빠졌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내 SNS에서 플러그를 뽑자는 해시태그를 탄 글이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16일에 백신에 반대하는 정치단체의 당수라고 본인을 소개한 한 트위터 이용자가 일본 백신 폐기 사례를 올리며 고마워라는 코멘트를 달아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명확한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난 13일에는 일본 업체가 공급한 냉동고 분량으로 화이자 백신 수천 명 분량을 폐기하기도 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날 코로나19 백신을 보관하는 초저온 냉동고를 제조하는 일본 업체 EBAC는 자사 냉동고에서 온도가 상승하는 문제가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냉동고는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보관용으로 제조된 것이며 제조 과정에서 용접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로써 보관 중이던 화이자 백신 6,396회 접종분을 전량 폐기했습니다. 또한 지난 6일 요미우리 신문 보도에 따르면 당시까지 일본 전역에서 폐기된 미사용 백신이 7,000회분이 넘었습니다. 현재까지 일본에서 관리소홀로 폐기된 백신의 양만 어림잡아 1만 7,000회분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백신을 맞기 위한 소리 없는 아우성이 들리면서도 행정 시스템이 받쳐주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월드인 데이터에 따르면 28일 현재 1회 이상 백신을 접종한 수는 한국이 29.85, 일본이 22.1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조용하던 북한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북한이 코로나19 방역 부분에서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간부들의 무능과 무책임을 질타하고 나선 것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3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일부 책임 간부들의 직무태만 행위를 엄중히 취급하고 전당적으로 간부혁명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해 29일 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확대회의를 소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당 총비서는 이날 확대회의를 주재하며 책임 간부들이 세계적 보건위기에 대비한 국가 비상 방역전 대책을 세울 때 대한 당의 중요 결정 집행을 태공함으로써 국가와 인민의 안전에 커다란 위기를 조성하는 중대 사건을 발생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실상 북한에서도 코로나 확산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회의에서는 일부 책임 간부들의 직무태만 행위 자료를 상세 보고하면서 중대사건 발생의 책임을 간부들에게 돌렸습니다. 김 총비서는 중대과업 관찰에 제동을 걸고 방해를 놓는 중요 인자는 간부들의 무능과 무책임성이라며 현 시기 간부들의 고질적인 무책임성과 무능력이야말로 당 정책 집행에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하고 혁명사업 발전에 저해를 주는 주된 제동기라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인덕정치와 포용정책은 결코 간부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근로인민 대중에게 해당하는 정책이라며 일하는 흉내만 낼 뿐 진심으로 나라와 인민을 걱정하지 않고 자리 지킴이나 하는 간부들을 감싸줄 권리가 절대로 없다고 강조, 간부들에 대한 강한 통제와 처벌 원칙을 밝혔습니다. 그는 간부들 속에 나타나는 사상적 결점과 온갖 부정적 요소와의 투쟁을 전당적으로 더 드세게 벌일 것이라며 지금이야말로 경제 문제를 풀기 전에 간부혁명을 일으켜야 할 때라고도 말했습니다. 참석 규모로 보면 당 전원회의에 버금가는 정치국 확대회의를 진행한 셈입니다. 그동안 조선중앙TV와 노동신문은 지난해 1월 신종 코로나 소식을 최초 보도한 이후 현재까지 연일 3개의 신종 코로나 확산 상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반면 북한 내 확산 실태와 국제사회의 백신 개발, 수급 등과 관련된 내용은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백신과 관련된 보도는 백신의 신뢰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뿐입니다. 앞서 지난 26일 조선중앙TV는 새로운 변이 비루스가 백신을 무력화시킬 수 있고 백신 접종자들 가운데 감염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노동신문은 일부 백신들이 심한 부작용을 일으켜 희생자가 초래돼 사용이 중지됐다며 악성 전염병 사태의 장기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지난 3월에도 세계보건기구를 인용해 각국이 백신에만 의거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내 매체들은 지난해부터 지역, 기관별로 진행되고 있는 방역 진행 상황을 연일 보도하며 주민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개인 위생 철저 및 방역 규율 준수를 강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국제사회의 백신 개발 및 수급 소식을 전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을 것이란 분석을 내놨습니다. 북한을 제외한 주변국에서 백신 접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북한 주민들이 듣게 되면 체제 결속력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인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28일 신형 코로나 대응, 백신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백신 소식이 보도되는 것은 북한 당국의 정치적 이해 타산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고영환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도 현재로선 북한 당국이 백신을 수급할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내 매체를 통해 관련 소식을 내보내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백신을 지원하겠다고 나섰음에도 무응답으로 일관하며 거절했던 북한 내부에서는 한국이 백신 허브가 될 거라는 소식에 반가워하고 있다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방역 상황이 열악한 북한에도 속히 백신이 지원되어 상황이 악화되지 않길 바라봅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